안녕하세요. 인생 추억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쉬어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5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 30년이라는 시간은 길다. 하지만 그 시간이 모두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남편은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나면 곧장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지만 정작 우리 사이에는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가끔 이런 말을 던져보기도 했다. 그러면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래라고만 대답했다.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이어질 말은 없었다. 처음에는 억울했다. 화도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무뎌졌다. 이제는 그저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다. 말을 걸지 않으면 조용하고 조용하면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됐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집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남편은 출근했다가 돌아왔다. 우리는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시선은 교차하지 않았다. 밥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사 시간을 채웠다. 가끔 TV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있는 느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두 명의 타인이었다. 서로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서로를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관계. 남편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 역시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멈췄다. 우리는 각자의 궤도를 돌며 절대 만나지 않는 두 개의 별처럼 멀어져 있었다. 외로움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처음엔 그것이 외로움인지도 몰랐다. 그저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한 말에 진심으로 대답해주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갈망. 그것들이 조금씩 쌓여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집 안에서 혼자였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나는 혼자였다. 친구들과 만나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무뚝뚝하다는 이야기, 집에만 오면 말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도 뭐 어쩌겠냐는 체념의 이야기.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찾아오는 그 고요함이 나를 짓눌렀다.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누군가와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잠드는 밤들이 이어졌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했다. 답은 없었다. 그저 긴 시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다. 친구가 같이 하자고 권했고 마침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던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반납을 도우며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일.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집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았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중년의 남자였다. 키가 크고 마르고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이었다. 그는 매주 화요일 오후가 되면 도서관에 나타나 책을 빌려갔다. 주로 역사책이나 에세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책을 고르는 동안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가를 후었고 한 권을 꺼내 몇 페이지를 읽어본 후 결정했다. 이 책 추천하시는 건가요?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다. 내가 무심코 손에 들고 있던 에세이집을 가리키며 한 질문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아, 네. 저는 이 작가를 좋아해서요. 잔잔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라고 말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마주쳤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만 주고받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책 찾으셨어요? 같은 간단한 말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들이 내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처럼 다가왔다. 그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내가 어떤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어느새 서로의 취향을 알게 됐다. 몇 주가 지나고 그는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자고 제안했다. 책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서요.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 지가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카페는 도서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우리는 책 이야기부터 시작해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나눴다. 그는 좋은 청자였다. 내가 말하는 동안 그는 눈을 마주치며 듣고 적절한 타이밍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셨군요. 그게 참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오랜만에 나 자신이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집에서는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와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받는 기분이 들었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느낌, 내 감정이 가치 있다는 느낌.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그제야 알았다. 단 한 잔의 커피가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도서관 들르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한 줄이 내 하루를 바꿔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러는 걸까? 이건 아닌데. 하지만 손끝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다. 네, 오늘 오후에 갈게요. 문자가 올 때마다 설렜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하고 낮에도 몇 번씩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다. 그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으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다. 이런 내 모습이 낯설었다. 나는 결혼한 여자였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다른 남자의 문자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 설렘을 놓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TV를 켰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다. 도서관 봉사 다녀왔어요라고 말해도 그래라는 대답뿐이었다. 그의 무관심은 이제 익숙했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무관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도서관에서 그를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했다. 이제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서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었다. 벌써 이 시간이네요 라고 말하며 일어설 때 아쉬움이 밀려왔다. 조금 더 있고 싶었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와의 대화는 편안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도 해줬다. 힘드셨겠어요. 잘하고 계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들이 내 마음을 위로했다. 남편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다. 나는 그 말들에 목말라 있었다. 인정받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기혼 여자고 그도 누군가의 남편일지 모른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지만 분명 좋은 방향은 아닐 거였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다. 핸드폰에 문자가 오면 가슴이 뛰었고 그를 만날 생각을 하면 하루가 기대됐다. 이 감정이 사랑인지는 몰랐다. 아마 사랑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았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죄책감과 행복감이 뒤섞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그와 나눈 대화가 맴돌았다. 이 이중적인 삶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이 작은 행복을 붙잡고 싶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핸드폰 어디 뒀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 소파 위에 두고 왔구나. 거기 있을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 남편은 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을 보고 있는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아니, 무표정한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다. 얼어붙은 것 같았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떨리지도 않았고 화가 난 것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본 것을. 핸드폰에는 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아요. 다정한 문장들, 설레는 마음이 담긴 문장들. 남편에게는 한 번도 보내본 적 없는 그런 문장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변명을 해야 할지 사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 설명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입술을 떨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몰랐다. 분노? 실망? 배신감? 아니면 그저 무관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거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누구야? 한참 만에 남편이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책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내 목소리는 작았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질문도 추궁도 화를 내는 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조용하게 끝나는 건가? 싸움도 울음도 설명도 없이 그냥 침묵만 남는 건가?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들어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 죄송해요. 이제 연락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날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이해해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에게 힘든 일이 생기게 해서.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도 그를 볼 수 없었다. 아마 다른 시간대에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는 내 삶에서 사라졌다. 한마디 더 나누지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도 못한 채 남편과 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침묵 속에 있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고 각자의 시간을 살았다. 아침 식사도 저녁 식사도 따로 했다. 집안은 더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어떤 말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졌다. 도서관 봉사는 그만뒀다. 더 이상 그곳에 갈 이유가 없었다. 집과 마트를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됐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예전보다 더 멀어진 것 같았다. 우리는 대화하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함께 봉사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말했다. 혹시 그분 아세요? 저번에 자주 오시던 안경 쓰신 분. 이사 가셨대요. 다른 도시로. 나는 잠시 숨이 멎었다. 아, 그래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네, 회사 때문에 갑자기 옮기시게 됐다던데. 인사도 못하고 가셔서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이제 이 도시에 없었다. 우연이라도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었다. 그 사실이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묘한 허전함을 남겼다. 그는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었다. 짧은 시간 따뜻한 대화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 하지만 그 페이지는 이미 넘어갔다.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았다. 그 페이지 덕분에 나는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됐다. 왜 그 사람의 말에 그토록 목말라 했는지, 왜 그의 관심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외면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남편의 아내로만 살았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존재했다. 한 명의 인격체로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아닌 그 사람에게 위로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에만 기대지 않기로 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수고했어. 산책을 나가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결혼 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남편의 태도가 내 가치를 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했다.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사람은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었을 테니까. 그와의 만남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이 나를 깨우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안다. 결국 나를 일으킨 건 나 자신이었다는 걸. 누군가의 따뜻한 말도 좋았지만 진짜 필요했던 건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용기였다. 그 용기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아직도 외롭고 아직도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운다. 나는 그 빛 속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이제는 혼자 마시는 커피도 괜찮다.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아도 이 순간이 충분히 소중하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다.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